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은요. 요즘에 시세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제 실거래가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거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저희가 많이 봤었고 네, 영상으로도 네, 네.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집값 띄우기를 딱 없애겠다. 네. 칼을 뽑은 거죠.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요. 이 실거래가 정보에 이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거를 다음 달부터 실시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보통 거래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저희가 실거래가 부동산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등기 여부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걸 통해서 이거 진짜 실제로 거래가 된 거다. 네. 알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네.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조작되는 상황들이 많이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조작인지 아닌지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한참 뒤에 취소하고 그리고 이거 봤더니 막 이게 다 최고가였더라.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충분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제도에 뭔가 보완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조치는 좀 나름대로 시장을 좀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네. 내세운 거잖아요. 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도 만약에 등기 여부가 있으면 네. 뭐 신거래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단절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는 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 등기 여부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네. 보통은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를 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따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치면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가 등기 법원과 네.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렇게 신고한 거는 이제 등기를 신청하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뭐냐면 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금 이제 원래 60일 이내였다가 이제 최근에 30일 이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이제 과태료가 나가죠. 그리고 등기를 치는 시점은 언제냐면 보통 다 잔금을 치르고 해요. 근데 잔금 치르는 기간이 사실은 한 달 만에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이제 2개월, 보통은 3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거래 기간을 또 길게 잡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3개월 이상, 뭐 4개월, 뭐 5개월, 6개월, 심지어는 뭐 1년 이렇게 두는 사람들도 생겼단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달 계약하고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시간차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에 있어서 조작 가능성, 조작인 거를 좀 구별해내고자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 네. 목표 취지는 이걸 바로바로 이 거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은 건데 이걸 네. 알려면 최소 2, 3개월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쳤는지 여부를 또 이제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적어도 2, 3개월 후에 결과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실거래가가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실거래가 하나 딱 떴어요. 그럼 이제 커뮤니티 그 사이트나 뭐 부동산 사이트 난리가 나잖아요. 이미 얼마 떴다, 그렇죠. 얼마 찍었다. 예, 얼마 올랐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장을 사람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기를 치는지 여부를 실거래가 신고가 딱 나왔는데 2, 3개월 후에 얘는 아직도 안 치고 있다. 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미 이거 갖고 호들갑 떨고 뭐 이거 갖고 살 사람들 다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 안 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이 크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찍히는 게 그 단지 약간 시세를 형성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눈여겨보는 건데 네. 이거는 약간 좀 한 발짝 늦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네. 그러면 네. 약간 좀 등기를 좀 일찍 그 기간을 좀 빨리 네. 해서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등기를 빨리 치는 방법.
네, 등기를 좀 빨리 치게끔. 근데 등기를 빨리 치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사실 잔금을 잔금 쳐야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잔금을 쳐야 이걸 등기를 칠 수가 있는데 잔금 기간을 법적으로 짧게 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준비 돈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거래하는데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걸 좀 앞당기는 것도 또 이제 무리수가 있는 거네요. 그걸 또 얘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인데 개인들 간의 계약인데 계약 간에 있어서 그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잔금 기간을 어떻게 짧게 가져라. 뭐 이렇게 가지게 할 수 없고 만약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등기를 치면 이제 소유권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 넘어간 다음에 잔금 안 치르고 다시 팔거나 이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일 수 있고 등기를 치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럼 등기 날짜를 뭐 이제 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실거래가 이 신고를 좀 등기할 때 같이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거래가 신고의 원래 법에서는 60일 이내였어요. 근데 이걸 30일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저희가 저 영상이 찍었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로 하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최대한 늦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분명히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는데 이거를 실거래가가 안 올라오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은 아예 모르거든요. 얘가 거래가 됐는지를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6개월 동안 실거래가 낮은 상태로 있으면 외부 사람들은 와 이게 지금 가격이 안 올랐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가격이 변하는 상황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실거래가 신고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신고가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시세와 너무 갭이 크다. 시간적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30일로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등기 치는 날로 바꾸자. 그러면은 이게 60일보다 더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세 연동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거래가가 아닌 거죠. 그냥 거래가가 찍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거래됐으면 사람들은 이제 오늘 거래된 이 분위기를 알고 싶은 건데. 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의 제도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신고가 늦어지면 시세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거죠.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뭐 하나 지금 옮길 수도 없고 이렇다 할 실효성이 있는 게 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집값을 띄우는 시세를 조작하는 이런 거래들을 좀 뽑기 위해서 약간 등기를 좀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정부가. 이게 보면 이게 등기도 꼭 쳐야 되는 거죠, 사장님. 그렇죠. 등기는 꼭 쳐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등기를 안 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등기 전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짱이님하고 저랑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배짱이님이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 아파트를 배짱이님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이거를 이제 파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한 9억에 팔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가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무조건 내가 1억 먹고 간다. 이러면은 중개사가 이걸 사버리는 거예요. 중개사가 계약금을 쳐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쓰고 자기가 계약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금 10% 그럼 9천만 원 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매수자를 찾아서 10억에 넘기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미등기 전매라고 했어요. 이걸 놔뒀더니 이제 투기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중간에서 뭔가 먹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개사들이 이거를 이제 막 조장을 해가지고 이제 투기를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투기를 너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등기를 무조건 치고 나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를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면 이걸 안 치게 되면 뭐 과태료나 뭐 이런 게 법적으로 좀 제재가 가해지는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함이 들었던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제도를 어겼을 경우에 어떤 과도한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게 되면 조작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등기를 안 쳤을 때 이런 사람한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가 궁금했어요. 좀 강력한 게 있나? 어기면 안 될 걸 정도로? 그래서 법을 일단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는데
있는데 법상에서는 조항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제4조 금지 행위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신고에 관한 조작 거래, 조작 신고에 관한 거짓으로 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세가의 5%에 해당하는 5% 이하죠.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과태료가 계산해봐야죠, 뭐. 부과가 되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 조항에는 있는데 사실 이게 거짓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죠. 아, 실거래가 신고하고 등기를 안 쳤어요. 그럼 이건 이제 조작인 거죠. 우리가 볼 때. 찍고. 그럼 거짓 신고인 거예요. 그럼 이게 과태료가 나가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명시하는지를 또 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토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법을 해석을 이렇게 쭉 해보면 사실 이게 과태료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뭔가 조항대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 케이스에 넣어봤을 때 네. 이걸 진짜 거짓으로 한 것일까? 따져봤을 때 그게 그 좀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는 거 계약을 했을 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잔금이 될 때 사정이 생겨서 그냥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서 나 이 계약금 이행 못하겠다. 계약을 이행 못하겠다. 그래서 이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해야겠다. 우리 취소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불법이 아닙니다. 사정이 그냥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이거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사정에서 과태료를 물게 하면 이게 과연 타당한가? 정상적인 거래거든요,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취소가 났다. 그럼 이걸 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란 얘기예요. 실제로 법조항에서. 이 경계선이 참 모호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나는 그냥 사정이 생겨서 계약 취소했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과태료를 과연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죠, 뭔가 법률로 뭔가 다 과태료가 있긴 하지만 이걸 진짜 실제로 딱 했을 때 모호해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를 치지 않거나 어떤 조작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는 법률 조항대로 과태료를 실거래가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럼 크거든요. 예외 없이요. 네. 그러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뭐 예. 집이 안 팔려서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10사람의 도둑을 못 잡아도 한 사람의 선의의 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에 보면은 이제 형사들이나 뭐 변호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실제 법은 이 잘못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실행을 했는데 이 법이 잘못 해석을 해서 아니면 어떤 적용을 잘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이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뭔가 이게 진짜 이런 문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뭔가 실효성이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네. 같아요, 보면.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 실거래가 조작이 너무 쉬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는 실거래가를 믿을 마음만 수가 먹으면. 없겠다. 아예 그럼 실거래가는 이렇게 신뢰가 안 되는 거라면 네, 네.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건 어떤지. 그거는 뭔가 이제- 그게 투기를 뭔가 예, 좀 예. 부추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실거래가 네, 빠바방 네, 찍히면 뭐 투기심이 또 생기고 막 이런.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나가는 거죠. 예. 지금 애써서 법이 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생겨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임대차 3법이 새로 생기면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정점은 실거래가 신고거든요. 실거래가 신고를 그렇게 강하게 조장한 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자. 이거는 이제 다시 과거로. 뭐 예를 들면 우리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 뭔가 좀 실효성이 있는 이런 네. 조작 거래도 약간 좀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있을. 없네요. 이거는 네. 시간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시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가로에서는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시간차
시간차가 최소한 이 거래일과 잔금일 이거에 따른 시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하면서 바로 이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처럼 이게 실거래가 탁탁탁탁 찍히는 이게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차 거래라는 게 시간을 두고 완성이 되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차의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 이게 이제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한 게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면요. 이런 최고점을 찍고 취소된 계약들을 보고 연끌을 한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났다. 막 이런 기사도 저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또 손해 피해자들이 또 생기니까 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심각하긴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없어서 실거래가의 조작에 관한 이런 게 이슈가 되질 않았는데 요즘 보면 그냥 이제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서라도 이걸 통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나타난 게 전세 사기, 갭 투자 실패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조작 거래까지.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 조작까지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양심을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보는 게 참 문제점이지 않을까. 사실 제가 조장을 했죠. 갑자기 그 반성 누굽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저의 이론을 만든 게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컸고 이게 확실히 다른 수단보다 돈을 버는 정도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론을 만들고 이제 책을 쓰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나가게 될 줄은 저도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도의 이 차이가 이전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반성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걸 예,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도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약간 이성의 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제재 수단이 없을 때 이거를 멈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감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양심을 좀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혹시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괜찮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많은 댓글에 이제 제가 예상이 드는 게 충분히 생각은 가지만 부작용도 많은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거면 대 바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는 분들이 많을 거로 예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효과적인 방법들을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게 좀 나름 고민해봐서 효과적이다 싶으면 저도 이제 국토부에 이제 제안을 해서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을 다 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